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항고를 할지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서울구치소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되었다, 이 점입니다. 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냐면 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10일로서 딱 정해진 부분입니다. 10일로 바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중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포 이후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그런 절차도 거쳤었고요.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수사 자료들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기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만큼은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일종의 멈춰있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간 그 기간만큼은 구속기간 그 열흘에서 산입되지 않는다. 그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적부심도 거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쳤는데 이 거친 것을 날로써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명확하게 시간까지 계산해서 따질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 검찰이나 공수처 측에서는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날짜로서 계산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매우 민감한 그런 그 구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든 정확한 그 시간까지 따져서 33시간 7분가량이 걸렸기 때문에 원래 만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기간에서 33시간 7분만큼만 더해져야지 이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자면은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에 기소가 되었는데 네. 사실상 이 구속 기한은 같은 날이죠. 1월 26일 오전 9시경에 이미 만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기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구속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한 관련 범죄로서 이제 내란죄도 수사를 했다고 본 것인데 왜 우리 흔히 닭이 면전이야 달걀이 면전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것이 직권남용 행사죄로 처음에 수사가 개시가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내란죄로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권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남용까지도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 좀 강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구속기간의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됐을 때 불복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법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구속기한 기산점 같은 부분은 사실 충분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 네. 충분히 이해는 가는
그런 판단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법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날을 이제 날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끔 시간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다뤄졌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가 구속기간을 계산을 할 때 구속기간이 정말 임박해서 뭐 한두 시간 전에 공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적어도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제기해왔던 점은 실무상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나중에 구속기한의 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먼저 기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구속이 되냐 마냐 이런 부분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본인 당사자라면 나도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금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켜볼 바가 있겠지만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큰 혼선이나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